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지은입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지구과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변화.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지구과학 교과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과 함께 최근 기후변화의 경향,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상과 기후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상, 이것은 날씨라고도 하는데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기후라는 것은 이와는 달리 보다 오랜 기간에 걸친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상변화, 날씨가 변한다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기온, 습도 등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이것은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는 것처럼 매일의 기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이 곧 기상변화랑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기후변화는 이러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지구의 평균적인 상태, 그리고 특성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건 매일매일의 기분 변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온순한 성격에서 아주 난폭한 성격으로 지구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그러한 변화에 해당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날씨의 변동성이 커지고요. 이로 인해 폭염, 가뭄, 그리고 호우의 발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변화는 지구가 조금은 난폭한 성격으로 변하게 되는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상과 기후의 차이를 알게 되었으니까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1도씨 정도 상승하였는데요.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1도씨? 아니, 1도씨 대체 그게 뭐라고? 그렇죠? 기온 1도씨의 변화는요, 하루에 나타나는 기온의 일교차, 그러니까 새벽에 조금 온도 낮았을 때랑 낮 시간에 온도 높았을 때 그 차이에도 아주 미치지 못하는 작은 온도 변화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도씨 온도 변화, 이게 뭐라고? 라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씨 상승했다는 것은 날씨 변화가 아니라 기후가 변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지구의 성격이 아예 달라진 것으로 이로 인해 아주 많은 변화가 초래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 평균보다 1.5배 이상이나 빠른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3년간 부산의 연평균 기온은 1.9도씩 상승하였고요. 1970년대와 2010년대를 비교했을 때 여름은 19일 정도가 증가하였고 겨울은 11일 감소하였습니다. 자, 또한 과거 30년과 비교했을 때 최근 30년에는 폭염 일수가 3.4배, 열대야 일수가 1.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과거보다는 많이 더워졌고요. 더위가 지속되는 기간도 더욱 길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3년간 연 강수일수는 6일 줄어든 반면 강수량은 161.9mm 증가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줄어들었는데요. 강수량이 증가했다라는 건 그만큼 폭우가 오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대체 이런 지구온난화는 왜 생기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요, 사실 매우 복잡하고요. 지구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요인 역시 아주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인간 활동과 무관한 자연적인 요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인간 활동에 따른 인위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인간 활동에 따른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즉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인위적 요인은요, 바로 화석 연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대기 중 온실기체의 증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온실기체람은 지구를 온실처럼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체를 의미하는데요.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테인 등이 바로 이러한 온실기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온실기체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지구의 온도가 같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온실기체 중에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산화탄소는요,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 사용량이 아주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높아지게 된 것이 바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킨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경향성이 매우 유사한 것이 바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온실기체의 양이 기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실기체의 농도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후변화를 전망하기 위하여 미래의 온실기체 농도와 기후변화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미래 기후 전망 정보를 바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앞으로의 기후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온실기체가 배출되는 경우, 자, 그러니까 온실기체 배출을 줄여보겠다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고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지금 추세대로 그냥 막 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했을 때 예상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이 매우 많아지고요. 지구의 기온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에 따라 지구온난화는 아주 극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1세기 후반이 되었을 때 전 지구의 기온은 무려 3.7도씨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강수량의 지역적 차이는 지금보다 많이 커지게 되고 해의 수면은 약 63cm나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추세대로 온실기체를 배출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21세기 후반을 전망한 자료 함께 보시죠. 부산 지역은 현재 추세로 온실기체가 배출된다면 21세기 후반이 되었을 때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무려 3.9도씨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의 폭염일수는 지금보다 5.3배가 증가하고요. 열대야일수는 7.4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게 여름은 60일 정도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겨울은 아예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매우 충격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우일수, 즉 하루에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날도 현재보다 1.6일이나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현재 추세로 온실기체가 배출된다라고 하였을 때 21세기 후반 부산은 숨이 아주 턱턱 막히는 무더위 그리고 폭우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신 바대로 온실기체 양이 계속 증가된다라고 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는 상당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를 설립하고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과 같은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정보 포털에서는요, 향후 한반도의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들 역시 교육과정에서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의 요인 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결과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을 합시다. 자, 그럼 지금까지 진화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